일단은 적어도 중년이 넘어가면 사실 요즘은 탄수화물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만 중년으로 갈수록 너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기운도 없고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심선아이고요. 오랫동안 식이요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영양연구소는 제가 식이요법 상담을 하는 곳인데요. 사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식사를 통해서 질병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식단 처방을 하는 곳입니다. 한 27년간 이렇게 식이요법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0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딱 갱년기에 딱 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아는 것과 제가 이제 몸으로 겪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런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갱년기 초기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하고 또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전신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두드러지는 증상이 불규칙한 생리입니다. 생리 주기가 갑자기 길어지거나 또는 또 갑자기 짧아지고 출혈량도 많거나 또 갑작스럽게 적어지는 이런 불규칙한 생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몇 달간 생리가 건너뛰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열감이 얼굴, 상체로 이렇게 확 퍼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땀이 나는 증상, 이걸 우리가 홍조 또는 발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발한과 홍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낮 시간보다는 주로 밤에 흔하게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고 또 불면증도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피로감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년에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체중 증가인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또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복부 쪽으로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체중도 늘어나고 근육량은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몬 변화와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울감도 많이 호소들 하시고요. 불안하고 또 기분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적으로 또 반응하는 그런 경향들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절과 근육 통증도 많이 나타나고요. 성욕 감소, 기억력 감퇴, 두통, 현기증 이렇게 전신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시기에 이런 변화들은 어느 정도는 이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증상이 심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내가 불편하다면 참지 말고 이럴 때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적절한 치료 또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갱년기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체성분 구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체성분 구성은 이제 체지방의 분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피하지방 위주로 지방이 쌓였다면 갱년기에는 체지방이 복부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부로 체지방이 집중되면 이게 이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은 다양한 심혈관 질환, 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다양한 대사증후군들, 이런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이거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이제 높이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여성들은 특히 심혈관 건강 그리고 비만 관리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사 꼭 하셔야 되고 또 적절한 체중 관리가 아주 필수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갱년기에는 정말 죽어라 식이요법을 해도 죽어라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식이요법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정말 대책 없이 살이 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갱년기 이후에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갱년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두 가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와 지방 분포에 영향을 미쳐서 일단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 이게 지방을 복부 쪽으로 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진대사 자체가 떨어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몸이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체중은 더 쉽게 늘거나 또는 감량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갱년기가 되면 근육량이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근육은 같은 양의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갱년기에는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이제 수면이 불량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와 수면 불량은 식욕을 자극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먹을 때 건강한 음식을 잘 먹지 않잖아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고지방 음식을 먹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질 확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수면을 잘 못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함께 오면서 갱년기에는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갱년기 이후에는 체중 감량은 분명히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확실한 음식이 있었다면 비만 환자가 없어야 되겠죠. 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양학자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특정 식품을 제가 권장드리기보다는 영양학적인 입장에서 갱년기 비만에 특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채소류, 그리고 통곡물, 그리고 해조류 이 세 가지 식품이 섬유질이 가장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낮아요.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 위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이섬유는 하루에 20g 정도는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 자,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매 끼마다 채소 반찬을 적어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꼭 챙겨서 먹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릴 수 있는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약간 기름진 생선 그리고 멸치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갱년기에 비만을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만성염증 때문인데 이런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갱년기 비만은 합병증으로 많이 이어질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이나 지방 대사를 개선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조금 크게 한 토막 정도 그 정도를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중년이 넘어가면 사실 요즘은 탄수화물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만 중년으로 갈수록 너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기운도 없고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강한 형태로 탄수화물을 조금 바꿔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 장기간을 봤을 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통곡물
해산물을 좀 드셔야 돼요. 중년 이후에도 나는 잡곡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만 관리나 질병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잡곡을 적어도 한 30% 정도는 잡곡을 섞으시는데, 이 잡곡 중에서도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것들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대표적인 잡곡이 콩, 그 다음에 보리, 귀리 이런 잡곡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식단에 좀 잘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식단 처방을 할 때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조류, 특히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많고 식이섬유소도 많고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비만 관리, 혈당 관리, 고지혈증 관리에 굉장히 핵심적인 식품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해조류를 반찬에 좀 꼭 넣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국물 위주 말고 건더기를 좀 건져서 이렇게 드시고, 또 하나는 식품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당 다이어트라는 거거든요. 이 혈당 다이어트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방법이라 식품의 종류도 중요한데 밥 먹는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더 먹고 싶은데 덜 먹는 거 굉장히 어렵고,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양이나 종류를 바꾸기가 어렵다면 순서를 바꾸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상을 딱 볼 때 고기나 채소를 내가 탄수화물 음식보다 먼저 먹는 거예요. 아까 같이 해조류가 있으면 해조류를 먼저 건져 먹거나, 채소가 있으면 채소 반찬을 먼저 먹거나, 만약에 고기나 생선이나 아니면 이런 단백질 음식이 있으면 단백질을 먼저 먹고 조금 천천히 약간의 시간 간격, 뭐 적어도 한 1-2분 정도, 3-4분 정도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탄수화물, 밥이 됐든 면이 됐든 빵이 됐든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채소나 단백질 이후에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면서 혈당 관리나 체중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